2030 세대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안정감을 갖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나만의 거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가 겪은 집값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서울의 집은 점점 멀어지고 청약도 희박한 확률에 기대야 하고 대출 문턱도 높아져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우리와 같은 나이, 같은 연봉으로 집을 사고 있고 그 집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 판단 타이밍, 전략적인 접근에서 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030 세대가 실제로 어디에 집을 사고 있는지,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현재 2030 세대가 처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의 조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2030 세대가 집을 갖기 어려운가?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은 생긴다. 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5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30 세대의 평균 연봉 상승률은 고작 15% 미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많은 2030 세대가 매매 대신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최근 들어 사기 위험이 커졌고 월세는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자산 축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지 못한 우리는 지금도 늦었나? 라는 불안감 속에 매번 망설이게 됩니다. 둘째는 그런데도 누군가는 집을 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집을 사고 있는 2030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 실거주 가능한 집을 찾아 지금 가능한 선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왜 그 지역이 선택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셋째는 2030 세대가 실제로 집을 산 5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2030 세대의 최근 2년간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는 인천 서구 GTX 비노선 예정지로 미래 가치가 높은 데다. 3 내지 4억 원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2위는 경기 시흥 안산, 서울 접근성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며 교통 인프라 확장이 활발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3위는 서울 노원구 강북구, 서울에서 가장 실거래가가 낮은 지역으로 구축이지만 서울 주소지를 유지하고 싶은 2030 세대가 선택합니다. 4위는 평택 오산 산업단지, 미군기지, SRT 등 복합 호재가 몰려있고 전세 가율이 높아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충남 아산 천안,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중이며 광역교통망과 개발 계획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진입 가격이 낮고 미래 가치에 비해 현재의 리스크가 낮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2030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30 세대는 투자형 접근이 아니라 생존형 접근을 합니다. 즉, 오를까? 보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많았습니다.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 매입가의 70%에서 85%까지 전세로 메꿀 수 있어. 실제 자금 투입은 적고 레버리지 효과도 큽니다. 교통개발 계획 존재 GTX, 경전철, 환승역 예정 등은 향후 자산가치 상승 기대. 신축 또는 관리비가 낮은 구축 소형 아파트. 실거주 편의성이 높고 임대 수요도 높음. 3억 이하 아파트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자금 혜택 등 지원 가능 범위 안에서 선택함. 다섯 번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금입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상품 활용,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연소득 기준 충족 시 3 내지 4% 금리 적용, 전세를 끼고 매입,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면 실입주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부모 증여 또는 지원 소액 증여는 취득세 면제 가능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 특공 청년 우대 전략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 우대 정책을 적극 활용. 이처럼 단순히 내 돈만으로 집을 산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도 시기 구조 활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만든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2030 세대라면 이 전략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은 임차, 수도권은 매입. 서울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며 실질 매입은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이중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청약보다 실거래를 주시. 청약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실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매물 흐름을 공부하며 타이밍을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별 내자본 대비 효과적인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는 곳. 매입 후 즉시 입주가 아닌 전세 잔존 매물도 고려. 초기 대출 부담이 줄고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30 세대가 집을 못 사는 구조적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 그들이 선택한 지역과 기준, 자금 마련 전략, 그리고 집이 없는 2030 세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도 먼저 알고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를 하여 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